음식장인 김순옥 씨는 하루 걸러 하루 고추장을 담그는데요. 고추장을 비롯한 우리네 전통 장류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각별함을 넘어 올곧은 고집이 됐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이 우리 의식주의 기본 베이스잖아요. 근데 그거를 잊고 살길래 저 한 사람이라도 그걸 보급하고 하다 보면 전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장독대를 지키자.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장맛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 그 사명을 이어가는 기본이자 최선이 장독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김순옥 씨를 만납니다. 집 밖에서도 느껴지는 정갈함이 안주인의 성품을 보여주는데요. 음식 역시 주로 소박한 재료의 전통장으로 맛을 내고 있습니다. 산간지방에서는 닭으로 옛날부터 떡국을 끓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닭이 집에서 다 키웠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닭장이 산간지방에 이쪽 곡성, 주암 이쪽 보면 대체로 산간지방에서 많이 해먹는 음식인데 또 결혼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집안의 내림 음식이 닭장 떡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머님도 이렇게 닭장 떡국을 하시더라고요. 종부였던 어머니는 평생이 힘들었지만 그저 어린 딸이었던 김순옥 씨는 늘 잔치집 갔던 집이 좋기만 했다는데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매를 맞아가면서 선생님이 밥을 했거든요. 밥을 안 해서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밥을 하려고 한다고 매를 맞았어요. 6살짜리가 합독에 보리쌀을 갈아야 돼요. 그러면 키가 작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배를 얹혀놓고 발을 덜렁대면서 갈아요. 그러면 남이 봤을 때도 보기 싫고 또 엄마가 생각할 때 안쓰럽기도 하고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그걸 했었거든요, 선생님.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서 일을 하는 게 행복하고 이것을 했었는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성장했고 살면서 그게 행복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가장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고 또 그 칭찬을 받고 나서 행복했던 것이 음식이었더라고요. 인생 중반을 훌쩍 넘기고서야 가장 잘할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음식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데요. 덕분에 새삼 소중해진 것이 있습니다. 닭이 꼬독꼬독하지요? 바로 대물림된 어머니의 간장입니다. 간장이 가장 키포인트 나는 거. 옛날 어머님이 집에서 담아서 내려온 간장. 그걸로 닭장을 해야 장이 들어감으로써 그 맛을 시원하게 해주고 맑아요. 국물이. 김순옥 씨의 장독대에는 외할머니와 친정어머니를 거쳐 그녀에게로 대물림된 오래된 장독들이 있는데요. 그중 으뜸은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종자장, 시간장이 담긴 장독입니다. 김순옥 씨는 매년 간장을 담글 때마다 시간장에 새간장을 더해 그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장이 지금 약 100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80이 넘어서 90대를 바라고 나이가 살아 계신다면 그러는데 어머님 전에 할머니가 했던 장독이니까 종가여서 그래서 제가 갖고 와서 있는데 이 시장이 방송에 보면 뭐 몇십 년 됐네 그러는데 그 장 하나를 몇백 년을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간장을 담잖아요, 해년마다. 간장을 담으면 시장에다가 첨가를 해놔요. 그러면은 그 장이 그 맛을 원형대로 갖춰주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이 돼요. 그럼 저희 장 맛이 장 색이 굉장히 까매요. 이게. 근데 오래 담은 장은 이 색이 안 나요. 이 맛도 안 나고. 근데 이렇게 묵은 장, 시장, 이거는 묵은 김치, 묵은 맛, 그 맛이에요. 깊어요. 그 세월만큼. 백년 세월의 깊은 맛을 담아낸 닭장 떡국은 종가의 내림 음식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종가의 내림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음식은 베푸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김순옥, 네가 이것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떡국을 한 걸 끓여줬는데 그 사람이 맛있게 행복하게 먹는다. 그러면 그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가 또 있겠냐. 네가 돈을 주고 어디 가서 돈을 쓰고 놀았을 때 행복감과 네가 조금 수고스럽지만 네가 해가지고 상대방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 행복이 더 크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행복이 너무 크더라고요, 선생님. 받았을 때 행복보다 제가 주는 행복이 훨씬 크던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걸 하면서 행복해요. 즐겁고. 깊은 밤, 밤은 밤대로 할 일이 많다는 김순옥 씨. 음식을 할 때마다 기록해뒀던 재료의 양과 조리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데요. 생각날 때 메모를 해갖고 그다음부터 어쩔 때는 생각이 났는데 종이가 얼른 없으면 이렇게 아무거라도 들고 메모를 해요. 그래서 정리는 안 됐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제가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에요. 네, 아마 제 30년 역사가 얘가 담겨 있을 거예요, 이게. 30년 요리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들.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굳이 이렇게 남겨놓은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제 자녀가 둘이에요. 남매인데 걔들한테. 엄마한테 책을 한 권 해주면 어쩌겠니. 어느 누가 다 요리책을 내고 많이 하지만은 엄마가 짧은 지식이었지만은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노력을 했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이연적으로 고2 때 책을 한 권 내갖고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다 나눠주고 싶다. 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희망을 갖고 계획을 하고 열심히 오늘도 하루도 더 보람되게 힘차게 힘을 내서 살고 있습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 많이 애썼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모두 전통장들을 지키고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알고 살자. 우리 것을. 나 혼자만이 공유하지 말고 너도 알고 또 그 사람이 알아서 옆에 전파해가지고 그게 좋다면 공유하고 그 맛있게 해먹고 좋은 식품 먹고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바람은 그거 하나예요. 누구보다 먼저 맞이하는 김순옥 씨의 아침. 오늘은 메주 만들 준비가 한창인데요. 메주를 비롯한 우리의 전통장들은 어느 것 하나 바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몸에 밴 바지런은 고마운 습관입니다. 음식장인 김순옥 씨는 고집 또한 남다른데요. 특히 기본과 원칙에 대한 그녀만의 고집은 조리 과정마다 오롯이 담깁니다. 간단할 것 같은 과정이라도 대충은 없습니다. 잘 삶아졌네. 콩은 압력솥 같은 데다 이렇게 삶으면은 빨리 삶을 수는 있어요. 근데 콩이 그렇게 압력에다 빨리 삶아서 무르면은 제가 해보니까 곰팡이가 그렇게 이쁘게 안 생기더라고요. 좋은 메주 곰팡이를 기대하는 은근한 콩 삶기는 고추장 맛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손에 불을 떼서면 이 콩물 나오죠, 선생님. 네. 이 콩물이 콩에서 단백질이 다 빠졌잖아요. 콩물이 진짜 영양가가 많거든요. 이걸로 고추장을 담그면은 고추장 맛이 그렇게 좋아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 물러 분이 내일 보면은 우유처럼 얼려가고 있어요. 가장 영양가가 많아서 그런지 빨리 부패가 돼요. 어떤 것보다도 이게 더. 그래서 저도 항상 매주 끓이고 그 다음 날은 고추장 담궈요. 오래 둘 수가 없으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번거로움과 수고로움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김순옥 씨의 매주 만들기. 쉽고 편한 기계가 있지만 몸고생을 자처하는 것도 제대로 된 자연 발효를 위한 정성이고 마음입니다. 근데 기계 갈면 선생님이 콩조각이 온 게 하나도 없이 다 갈려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메주를 만들어 놨을 때 숨 쉴 공간이 없잖아요. 다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메주가 숨을 못 쉬게 되잖아요. 그러면 발효될 때 지장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콩이 이렇게 찧어서 절구에 찧어서 하다 보면 선생님 온 조각이 있어요. 다 안 되고 반 난 것도 있고 4분의 1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이렇게 성형을 해놨을 때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거 통풍이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발효가 훨씬 곰팡이 균일하게 이쁘게 피더라고요.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 일. 그렇지만 쉽고 만만해지지는 않습니다. 발효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해서 미묘한 차이가 맛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메주가 두꺼우면 가운데가 발효가 잘 안 돼요. 덜 떠요, 메주가. 그래서 넓게, 얇게. 또 너무 얇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인데 옛날에는 길쭉하니 하면서 두껍게 있잖아요. 속이 안 떠 있어요, 메주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보기엔 다 같은 메주지만 발효라는 과학을 지혜롭게 살려내야 하는 건강한 전통식품. 방법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공부를 하면서 질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같은 된장을 만들어도 공부를 안 하고 곰팡이 균을 모르고 했을 때와 균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지혜롭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더 좋아지죠. 그리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틈나는 대로 전통식품 관련 강좌를 찾는다는 김순옥 씨. 성공을 이루는 시간으로 오직 한 길로만 30년인데도 늘 궁금한 것 투성이라는 겸손한 학생입니다. 살면서 보면은 내가 최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알고 잘한다 해도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보면은 저보다 나은 것이 있고 더 안 낫다 해도 그 사람하고 생각했을 때 내 것은 왜 그러면 경쟁력이 더 있었을까? 왜 내게 더 좋은가? 그런 것도 터득하게 되고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음식을 만들어서 이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음식도 하나의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세월이 바뀌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살려고 뭐 무한하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발효와 관련된 정보라면 전국을 마다앉는 김순옥 씨. 오늘은 농업과학원에서 마련한 발효식품 전시장을 찾았는데요. 김순옥 씨에게는 이곳이 바로 놀이터입니다.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좋은 다른 데 가서 놀이를 했던 것보다는 성취감이 커요. 제가 몰랐던 거, 집에서 생활을 하고 하다못해 간장을 담글 때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 소금은 이래서 이 소금이 좋고 저 소금이 좋다. 그렇게 정리가 된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너무 그 순간이 행복하지요. 어떻게 하면 저요? 배움이 많아지고 그 즐거움이 커질수록 더 욕심이 생긴다는 발효식품의 세계. 해서 어떤 되도록이면 짜지 않은 된장 그런 장류를 개발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박사님, 소금 그런 것에 차이가 있나요? 그런 것을 다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열정과 실력입니다. 아는 것과 그것을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청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재가공을 해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 판매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한 판매품이 아니라 아 이거 참 좋다 소리를 들을 만큼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뛰어난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더 번거롭고 옛날 방식이 좀 있어갖고 힘이 들 수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기피하는가 싶은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간편하게 옛날 걸 보존하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꿈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후. 김순옥 씨는 지난 몇 년에 걸쳐 누구나 쉽게 만드는 고추장을 개발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발효라는 기본입니다. 이게는 나쁜 균이에요. 파란 청균어. 근데 이게 정말로 노란 균이나 흰 균은 좋아요. 보통 곰팡이가 이 흰 균은 잘 피어요. 이 노란 균은 잘 안 피어요. 이 노란 균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로 지금 고추장 메주가 발효가 잘 된 거. 최고 1등. 고추장용 메주가루에는 제각기 발효시킨 세 종류의 곡식이 들어가는데요. 특허까지 받은 비법이랍니다. 제 레시피는 미리 5면은 콩은 3 그리고 찹쌀이 2 쌀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각자 이 메주가루를 만들 때 발효를 따로 시키는 게 제 장점이에요. 이 밀하고 콩하고 쌀하고 다 성분이 틀리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거를 다 하나 혼합을 해갖고 발효를 시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는데 그거를 각자 한 번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 고추장 메주는 가루를 맡아봤을 때 메주가루 그러면 냄새가 나거든요. 콩콩하니. 근데 제 메주가루 냄새가 안 납니다. 고추장 만들기의 시작은 조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추장을 담글 때 이 조청을 만들기 위해서 엿기름에 찹쌀을 갈아다가 발효를 시켜서 끓여가지고 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추장들을 안 담고 사 먹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놓는 것은 이렇게 조청을 완성품으로 만들어 놨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희석해 갖고 할 거거든요. 어제 보관해둔 메주콩 삶은 물도 챙기는데요. 예, 어제 이게 메주 끓일 때 콩물이거든요. 근데 콩물 자체로 뜨거울 때는 이게 주르르 흘러요, 물이. 근데 이렇게 응고가 돼서 진해요. 근데 이걸 한번 끓여야 돼. 살짝 굳어있는 콩물 진액은 소금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는데요. 식히지 않고 뜨거운 채로 바로 조청에 부어 잘 섞어주는 것까지가 김순옥표 고추장의 기본 준비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메주가루를 고춧가루보다 더 먼저 넣는 이유는 미지근할 때 메주가루를 넣어줘야 빨리 불어요. 찬물에 넣은 것보다.
김순옥 씨는 이런 각각의 재료들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참여자는 비율대로 섞기만 하면 고추장 완성입니다. 이렇게 쉬운 고추장을 엄마들이 안 담가 먹고 사 먹는다고 말이 안 되지. 지금 물렁물렁 하지. 아예. 제조와 동시에 깊은 맛 자랑하는 전통 고추장. 오랜 시간 애쓴 보람입니다. 번거롭기는 엄청 번거롭고 힘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어른들부터 살아왔고 우리가 먹어야 될 식품인데 그걸 멀리 기피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 한 사람이라도 이거를 맥을 이어보자 그러면서 제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한 이유는 간편하게 해줘서 그러면 편리성 있게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노력하고 고집하면서 했는데 지금 만족해요. 제가 이렇게 돼서. 정직한 재료에 지혜를 더하는 전통. 그리고 그 전통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 그것이 김순옥 씨가 스스로를 장독대를 지키는 여자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뭐 제가 뭔 큰 애국자가 아니고 크게 무엇을 하든 못하지만은 한 가정의 주부로서 살면서 건강한 식품을 보급을 하고 그거를 내 것이 보급이 돼서 먹어서 주위가 밝아지고 애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면 저는 나라에 이바지한 사람이 된다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인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하고 누구한테 돈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많이 보급이 되고 엄마들이 그런 삶을 살아주기만을 바라요. 항상 입에 달고 있어요, 그거를.